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최대 방치는 50분까지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오늘의 의미에는 조금 벗어나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보시면 분매시를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해야 돼. 선을 이용해서 바르는 건지 아니면 면을 이용해서 바르는 건지 이걸 좀 정하셔야 돼요. 선생님 선이 뭐예요? 선? 선이 뭐예요? 뭐예요? 끝부분으로 발라주는 선이 뭐예요? 브러쉬의 끝부분만 모양. 그게 선이에요. 그럼 면은 뭐예요? 브러쉬를 다 앞뒤로.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셔야 돼요. 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선 했다가 면 했다가 선 했다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선을 하고 어디에 면을 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하셔야죠. 선하고 면을 봤을 때 더 표현이 잘 되는 거 부도가 어느 쪽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표현이 더 세게 되는 거 누구야? 선과 면. 면. 면이 훨씬 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염색의 그 디자인은 1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너무 처음부터 강렬하게 주면 고객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선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도 고객이 그래도 티는 좀 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면을 이용하는 거고. 그죠? 이런 강약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원장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고객은 앞에다가 너무 주는 거 싫어. 그러면 뭐야? 그럼 선을 이용해야지. 안 칠하다가 아니라 선을 이용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자, 분매시 지금 여러분들이 시술한 요 고객분들한테 분매시만 추가 요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 서로 좀 합의 좀 해봅시다.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 원장님 얼마 받고 싶어? 얼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정한 양을 제가 좀 짜줬단 말이에요. 얼마? 그냥 자기 거. 저는 10만 원. 지금 얼마 들어가? 10g 들어갔어요? 아니 일단 얘를 이제 얼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원장님은 왜 우리 이렇게 칠하면서 느끼잖아. 아 요거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디자인이. 지금 시술한 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누구? 어떻게 받아야 고객한테 합리적이다라고 느껴질까? 5만 원? 아까 10만 원. 7만 원? 10만 원? 8만 원. 네? 18이라고요? 아니 8만 8만 원? 아 이거는 뭐야? 원장님? 8만 원? 원장님은? 기계에 따라서 5에서 10? 저도 10만 원. 10? 7. 10만 원. 자, 왜 여쭤봤냐면 요 가격은 지금 요 가격에서 다시 15만 원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려면 난 또 다른 기교가 하나가 필요해. 자, 그럼 봐봐요. 염색의 1도 모르는 사람이 3명이 왔어. 첫째 커트 고객, 두 번째 뿌리 염색 고객, 세 번째 스파 고객. 요즘 스파 많이 하죠. 그러면 커트 고객이 오신 분은 커트 요금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나눠도 돼요. 커트 요금 얼마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 받아? 응. 이거 얼마 받아요? 커트 요금? 18,000원? 똑같아? 아니요, 다 달라요. 5,000원? 자, 18,000원에서 뭐 3만원? 요 정도? 15,000원. 그럼, 평균. 그럼 평균 15,000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커트하신 분, 요 금액 따로 받아요, 안 받아요? 따로 받아요. 받죠? 네. 자, 그럼 내 입장은 뭐냐? 얘를 하고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커트 요금만 15,000원입니다. 얘랑 어차피 고객은요 사실은 얘를 해줘야 좋아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별도가라고 해서 얘를 안 해주면 사실 고객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뭐야? 돈 내는 게 싫으니까 됐어요 그냥 털어만 주세요. 내가 뭐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커트를 하고 드라이를 최대한 멋지게 해서 내보내는 게 사실은 마케팅이에요. 원래 그냥 털어서 줘서 그냥 돌아다니게 하는 것보다 예쁘게 해주고 내보내는 게 더 미용실에는 마케팅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력이고 뭐걸 다 생각하면 얘를 공짜로 하기는 우리는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 반드시 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얘를 하면 얘는 어차피 해줘야 되는 품목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뿌리 염색만 하는 고객. 우리가 뿌리만
내가 뿌리만 염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한테는 커트 요금 받아요? 뿌리 염색 요금 받고 커트 요금 별도로 받나요? 얘 가격? 그러면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뿌리 염색을 하고 커트 요금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커트를 좀 정갈하게 하면 받은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정리하고 안 받습니다. 다 뿌리 염색에 대한 요금만 받으시지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뿌리 염색 얼마, 커트 요금 여가 얼마, 샴푸 얼마 이렇게 하는 샵 거의 없어요. 특히 큰 샵들은 조율이 돼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샵들은 그냥 뿌리 염색은 얼마야. 그리고 커트는 별도로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샵이 과연 몇 개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얘에 대한 요금을 받으면서 얘는 거의 대부분 그냥 하나의 옵션인 거지 돈에 대한 옵션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단가를 올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디자인에 대한 거를 우리는 알려줄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사람들은 이 금액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커트에 대한 요금을 받아야 되면 뿌리 염색이 5만원, 커트가 예를 들어서 2, 3만원, 그럼 8만원짜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해서 5만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얘 하나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스파 손님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스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피가 안 좋거나 모발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부에 약 닿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염색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염색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최대한 내가 피부에 닿지 않는 기술을 부리는 게 오히려 고객들한테는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그 타겟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 새로운 메뉴를 신장하려고. 어차피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금을 더 받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매뉴얼을 갖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 대한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요금을 얼마를 하는 게 가장 고객이 들었을 때 합리적이냐?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10g을 기준점으로 해서 10g을 자 봐봐요. 우리 샵은 원래 객단가가 좀 낮은 편이야 라고 판단이 드는 샵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이 동네지만 그래도 돈을 좀 받는 편이야 이 두 갈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좀 못 받는 편이야 라고 한다면 10g에 3만원을 기준점을 잡으세요. 우리는 그래도 좀 받는 편이야 그러면 10g을 기준점으로 해서 2만원을 잡으세요.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디자인을 한다고 고객이 자꾸 요금이 올라가는 뉘앙스를 보이면 고객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샵은 요금을 좀 잘 받는 편이다 라고 하면 디자인의 요금을 차라리 조금 절충해 주세요. 차라리.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 나는 요금을 굉장히 좀 착하게 받고 있는 편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디자인을 차라리 옵션을 조금 더 붙이세요. 그래서 가격을 평준화를 시켜버리시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샵에 뿌리 염색에 관련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기준점이다 라고 한다면 7만원에서 8만원대 기준점으로 다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객단가를 자연스럽게 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8만원짜리 고객이 15만원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그 7만원짜리가 15만원으로 가면 배로 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매시가 옴브레로 바뀌면 돼요.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옴브레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동영상을 봤더니 너무 또 장황해. 그거를 하려면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한 것처럼 옴브레도 쉽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금을 그렇게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15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약 좀 남았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을 얼마큼을 짜줬냐면 평균 30g 짜줬어요. 지금 30g을 짜줬는데 아마 반 내지는 반 이상이 남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기장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기장이 좀 길은 분들은 평균 20에서 30g이면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발리에주를 하면 평균 10에서 15g이 올라와요. 딱 그램수가. 자, 그러면 지금은 그걸 좀 해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머리 기장이 짧으시면 짧은 대로 그냥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장갑 다 끼고 계시죠? 자, 가발 뒤에 한번 써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브러쉬 메쉬만 해서 끝낸 거예요. 이 고객은 이제 머리 감고 드라이해서 보낼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새로운 고객이 오셨어요. 자, 이 고객한테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고객은 옴브레 비슷한 뉘앙스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했더니.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여러분들 호일 다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가서 고객의 기장이 대체적으로 옴브레면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뒤에 호일을 총 몇 개를 쓰면 되느냐면 호일을 총 10개를 쓸 겁니다. 양쪽 사이드 2개씩. 탑 있는데 밑에도 2개. 그러면 2개, 6개죠. 그 다음에 좌우로 1개, 1개, 8개. 맨 밑에 1개, 1개 해서 총 10개만 들어가면 웬만한 발리알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호일을 먼저 싸놓는 거예요. 왜? 그 호일 싸놓은 데가 가장 표백이 잘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표백을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호일을 싸놓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그럼 지금처럼 이 동작만 딱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나는 여기가 굳이 그렇게 세게 안 나와도 돼. 그러면 브러쉬 메쉬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액센트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호일을 2개씩은 넣어주세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다 쳐.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약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에 여기 약을 발라놨잖아요. 자, 그럼 저처럼 해보세요. 블로킹을 일단 4개를 나누세요. 아까와 똑같이. 지금 약 바르는데 뭉치지 않게 그냥 브로킹을 일단 이렇게 4개 나누세요. 해보세요. 너무 이렇게 꽉만 안 잡으면 약 하나가 이으면 안 돼요. 너무 겁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블로킹을 4개로. 이음새만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게 이음새만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됐어요? 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좀 보세요. 여기는 요 한 다발 있죠? 자, 요 한 다발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블록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한 5cm 정도 하나. 5cm 정도 하나. 하나 했어요? 하나 잡았어요. 됐어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이 섹션이 각도가 들면 들수록 윗머리는 안 발라지고 윗머리만 발라져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섹션 들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원장님 여기 있으면 뒤에까지 안 보이는데?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보세요. 여기 지금 양 묻어있죠, 여러분? 네.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저처럼 해보세요. 그냥 가지런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가지런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 위에 양 묻어있는 거 얘가 불편해? 그러면 살짝 그냥 꼽아 놓으세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잡으세요. 잡았어요? 그럼 아까 그 약 있죠? 네. 약 남아있잖아요. 그 약 한번 퍼보세요. 폈어요? 네. 자, 그럼 그 푼 약을 자, 이번에는 그냥 손바닥 그냥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푼 거를 자, 나는 여기까지가 세게 나오고 싶어. 그건 자기가 정해. 나는 어디까지 좀 세게 나오고 싶어. 정하세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나는 여기는 앞뒤로 다 묻어도 되는 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잡아서 그럼 엄지가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 잡아봐. 자기 손으로 스스로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 일단 잡아놓으세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 나머지 얘는 실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다 발랐어. 저는 잡는 이 손은 최대한 약을 안 묻히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벌어져 있어야 돼. 얘를 이게 아니라.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다 발랐어요. 발랐어요? 안 발라요? 그럼요, 바르세요. 자, 이렇게 바르세요. 여기 가운데다. 응.
자, 이제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바른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발랐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 좀 똑바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다 됐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엄지가 약 안 묻은 자리를 손톱으로 한번 꽉 눌러주세요. 약 안 묻은 데를 손톱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됐어요? 자, 그럼 손에다가 약을 한번 퍼보시는데 이때는 내 방향으로 펴보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펴보세요. 내 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펴보세요. 됐어요? 네. 저쪽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향이 아니라. 됐어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위로 친다. 손가락 위로요? 위로 쳐. 네. 쳐보세요. 네. 자, 칠 때, 칠 때 나가봐봐. 칠 때 짜잘하게 아니라 크게 펑펑 치세요. 위에가 최대한 쭉 갈 수 있게. 이해돼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약을 아까처럼 한 번 더 푸세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처음은 어떻게 했어? 길게 쳤죠? 네. 자, 이번에는 짜잘하게. 어디로? 위로. 더 아까 바른데 그 우회를요? 아니, 이렇게. 손톱 눌렀죠. 눌러. 자, 다시 첫 동작은 손톱 누른 자리에서 최대한 길게. 두 번째 동작은 짧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톱 나. 손톱 놓고 보니까 여기에 매디가 생겼어. 생겼어요? 자, 그럼 손 내 쪽으로 푸세요. 자, 그 자리에 지그시 양쪽으로 트위스트. 양쪽으로. 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끝까지 결정리 해서 내려놓기. 자, 이렇게 하면 바르는 것만 해도 옴브레예요. 됐어요? 네. 자, 요게 프리 핸드 테크닉입니다. 요게 말이 바뀐 게 옴브레, 솜브레, K 솜브레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옴브레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장황해.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스피드하게 해서 고객의 요금도 좀 절충해주고 나도 연습해보고 많이 숙달이 되잖아요? 얘를 왜 20만원, 15만원 받아? 고객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점프해요. 그때부터. 지금은 고객 맛보기 하는 시대. 이해되시는 거죠? 고객 맛도 보고 나도 연습하고 내가 스피드가 팍 키워지면 그때 가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때부터 올리세요. 지금부터 고객이 오지도 않는데 30만원이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후에 슬라이스 하나 뜨고 자, 아까 묻었던 아이 아까 묻혀놓은 애 자, 각도 밑으로 내려서 내가 아까 어디만큼 찍었는지 서로 건져보고 이 이상은 약이 묻으면 안 되겠다 싶은 자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보세요. 얘가 일자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굴러가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섹션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보다는 옆으로 살짝 이동하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약칠. 앞뒤로 다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잘 스며들게 가지런하게 양쪽 다 싹 만져주시고 다 스며들게 해주시고요. 자, 약이 올라가면 안 될 자리 손톱으로 꽉 눌러주고 약을 바깥쪽으로 펴오고 그래서 길게 쳐주기. 다 됐으면 약 다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퍼오고 요번에는 짧게 쳐주기. 자, 그 다음에 손가락 풀어주고 약 내 쪽으로 다시 퍼와서 아까 묻지 않은 자리 좌우로 스며들게 펴주고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잘 스며들게 한 후 옆에다가 내려놓기. 됐습니까? 네. 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양쪽 사이드 할 때만 저 불러주세요. 사이드 앞쪽이요? 이렇게. 양쪽에 사이드 할 때만. 저도 아니, 상관없어.